네, 안녕하세요. 안인선입니다. 오늘 저는 나디아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나디아를 소개할게요. 나디아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28살 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핀페이라는 글로벌 프로덕트인 모바일 결제 앱을 개발하는 핀텍 스타트업으로 샌프란시스코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욕, 워싱턴,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습니다. 나디아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전망이 보이는 밝고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일어납니다. 5월에 샌프란시스코는 날씨가 항상 좋아서 오늘도 아침부터 햇빛이 쨍하네요. 나디아는 요가복을 입고 엠바카드로를 따라서 조깅을 하면서 에르노르트의 디자인 배럴 팟캐스트를 듣는데요. 임비전의 부사장이었던 에르노르트가 진행하는 이 팟캐스트는 디자인을 하고 전략 리더십을 탐구합니다. 국제적인 청중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자주 다루며 문화적 특성, 현지화, 접근성 등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나디아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 하나입니다. 다양성과 글로벌 도전은 핀페이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나디아는 이를 일상생활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간단히 먹은 후 걸어서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있는 핀페이 회사로 출근합니다. 오늘은 이른 오전 미팅이 없어서 사무실에 도착해선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른 부서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이스라엘 팀과 싱가포르 팀이 로드맵 관련으로 방문해서 매번 온라인으로만 보던 팀 멤버들과 직접 보고 인사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국제적인 상호작용은 나디아가 팬페이 제품의 글로벌 특성을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침은 성별, 민족, 연령이 다양한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들과 함께하는 일일 스탠드업 미팅으로 시작되는데요. 각자 돌아가면서 간단히 저번 주까지의 각자 맡은 태스크의 상황을 공유합니다. 팀은 다양한 언어와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다문화 사용자 기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핀페이 청구 기술 진흥에 대한 진행 사항을 논의하고 이번 주에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팀과 조정입니다. 스탠드업 미팅이 끝나고 나디아는 디자인 크리틱 세션에 참석하는데요. 최신 인앱 청구 기능에 대한 디자인을 공유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인 도움 관리를 고려합니다. 나디아의 나디아의 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 퀵 세션은 평가가 아니라 서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시간인 만큼 디자인 시스템이 맞게 상황에 고려되었는지, 디자인 시스템 자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시스템 팀과 협력해서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하고, 프로덕트 개발과 동시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문서화에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자인 솔루션을 보기 전에 어떤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제안한 솔루션의 문제가 가설에 부합하는지 어떤 식으로 그 가설을 테스트할 건지 다 같이 함께 고민해 봅니다. 미처 고려하지 못한 엣지 케이스나 코너 케이스 같은 걸 찾는 것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디자이너 덕분에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저번 세션에서 포르투갈 출신의 디자이너 한 명이 그 버튼 안에는 포르투갈어는 그 단어가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피그마의 그 로컬라이제이션 플러그인을 돌려보니 포르투갈어로는 그 단어가 잘린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후로 나디아는 잊지 않고 한 번씩 다른 언어를 넣어서 테스트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캠페의 점심시간은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디아는 사무소 코트야드에서 제공되는 무료 점심 식사를 디자인, 마케팅, 엔지니어링 팀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메뉴는 팀 다양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국제 요리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메디터레이니언 음식이네요.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죠. 점심시간에는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게 다가가는 청구 기능을 앱 내에서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도 함께 브레인스토밍합니다.
이때 문화적 민감성이나 지역 마케팅 고민도 함께 토론하죠. 나디아는 비디오 컨퍼런싱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과 위치의 사용자 인터뷰를 실시하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 후 처음에 그린 프로토타입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나디아가 직접 디자인한 걸 보여주며 직접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는 건 늘 긴장되는 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주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프로덕트에 엄청나게 애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제품을 통해서 하루의 중요한 일을 해내고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제품에 피드백을 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제품을 최고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상한 대로 사용자들이 진행을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 사용자들의 문화 배경과 언어 선호도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나 개선 영역이 있을지 유심히 관찰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적어놓습니다. 오후에는 데이터 중심적인 시간으로 바뀝니다. 나디아는 팀과 함께 실험 검토 세션에 참여합니다. 최근 이 핀페이 앱의 특정 기능에 대해 실행한 A/B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설대로 실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팀은 다 기대가 큽니다. 과연 팀이 구현했던 디자인 수정에 사용자의 참여 증가로 이루어졌을지, 팀은 위치와 언어별로 사용자 행동을 세분화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실험의 영향이 글로벌 사용자 기반 전체에서 일반적인지 아니면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버그 또는 버그나 예상치 못한 사용자 행동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디아는 디자인을 조정하거나 후속 실험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팀이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지역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인도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같은 팀의 유저 리서치 팀원의 가설로는 아마도 많은 인도 사용자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영어로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능 설명이 좀 길고 복잡해서 아무래도 유저들의 선택이 저조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다음 실험에서는 힌디어를 영어와 함께 보여주는 디자인을 해보기로 팀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인사이트 또한 배운 것을 그리고 나디아가 생각한 수정 제안을 포함해서 원페이저로 작성하고 팀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나디아는 핀페이 앱 청구 기능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피그마에서 스케치나 프로토타입을 해서 디자인을 다듬고 또 나디아는 다양한 지역에 사용되는 다른 화면 크기 용량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대부분의 팀 미팅은 2시에서 3시 사이면 다 끝나는 편인데요. 동부나 다른 지역의 팀원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3시 이후에서 퇴근 전까지는 혼자만의 집중 작업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저녁은 종종 네트워킹 행사가 있곤 합니다. 오늘은 퇴근 후 옆 건물 회사에서 하는 디자인 미럽에 참여했는데요. 가벼운 저녁을 먹으면서 다른 디자이너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배우기도 하면서 저녁을 즐깁니다. 역시 이번 미럽의 주제는 핫한 AI네요. 나디아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좀 이르죠? 9시면 다 이 동네 사람들은 자러 갔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 나디아는 하루를 돌아보며 시간을 갖습니다. 남아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나 배송 노트를 디자인 저널에 간단히 적어놓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명상 수련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안한 수면을 취해서 다가올 흥미로운 내일을 또 준비하지요. 나디아라는 가상 인물의 하루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서 다양한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디자인을 하면서 다른 디자이너나 사용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며 접근성을 높이고 또 로컬라이제이션은 지역 문화, 플랫폼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계속해서 수정 발전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나디아의 하루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희선 매니저님 발표 감사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접수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메타 내 한국인 진출 커리어 현황과 안희선님의 메타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저로까지의 커리어 맵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메타 본사에 한국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정확히 뭐 얼마나 진출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엔지니어, 디자인, 뭐 데이터, PM 롤 상관없이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뭐 롤도 디렉터, 뭐 매니저분, 뭐 다 굉장히 다양한 직급으로도 계시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또 코리안 아메리카인 분들은 더 많기는 하죠. 저희 팀원들 중에서도 디자이너 한국분 여러분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고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부터 한국말이 아예 못 하시는 분까지 다양하게 계시니까 뭐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커리어는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대학원 유학을 와서 2년 반 정도 하고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에 취직해서 한 2년쯤 있다가 난 미국에서 평생 살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 정리해서 한국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스타트업도 다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아까 처음에 설명 주셨던 그 실리콘밸리 메타버스 관련 그 투게더랩스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8년 가까이 일했었고요. 거기서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시니어에서 시니어 디자이너 리드에서 디렉터까지 하면서 프로덕트 키우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그 미국 시민이 1년에 한 번씩 쓴다는 그 터보텍스로 유명한 인투이션을 회사에서 한 3년 가까이 일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 IC 디자이너로 취직해서 일하다가 다시 매니저로 변경을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제 메타로 이직해서 메타로 들어온 지는 한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뭐, 저는 딱히 이렇다 할 커리어 맵을 작성해서 이 계획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는 않죠.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던 일이 아닌 그냥 다른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나다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됐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에서 디렉터로 한 뭐 20명 정도 가까이 팀원들 매니저가 되라라고 했을 때 저도 좀 뭔가 매니저라는 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한 6개월 동안 프로덕트 관련 개발 임무는 디렉터로서 하겠지만 매니저는 안 한다 하면서는 미루다가 결국은 뭐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책도 받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됐죠. 뭐 커리어에는 큰 그림은 그려가야겠지만 그때그때 좀 괴롭더라도 새로운 기회나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해보시라고 한번 전하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때그때 상황에 굉장히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리에 오르신 것 같네요.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확대와 AI 발전에 발맞추어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어떤 역량을 더 기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좀 중간부터 들어와서 앞에 연사분이 하는 걸 잘 듣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AI 관련해갖고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AI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뭐 조금 옛날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뭐 포토샵만 할 줄 알아도 막 우아하던 시절이 있었고 플래시가 그랬고 모바일 앱 만들어봤다고 하면 막 대단하다고 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도 사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아하고 모바일 앱이야라고 했어도 결국 필요하지 않은 앱은 한번 신기하네 이러고 사용되지 않고 AI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한 툴이라고. 그래서 많은 걸 바꾸긴 하겠지만, 결국 디자이너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그 사용자의 문제를 알고, 그걸 맞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약간 진화한 툴이 있다는 걸 알기에 사용자들의 어떤 원하는 바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일단 디자이너가 툴을 편하게 쓸 줄 알면 그 툴에 매이지 않고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먼저 얘랑 친해지면서 디자이너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 그러고 나면 how를 이제 AI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툴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사용자 입장에서 그 어떤 커스터머 엠파티 이런 거를 고민하는 역량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PD가 정량적, 정성적 리서치를 어느 수준까지 진행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디까지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뭐 데이터를 얼마나 보나, 유저 리서치는 얼마나 하나, 약간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회사나 팀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근데 뭐 저 전에 팀 같은 경우는 그로스 팀이라서 사용자 코치가 절대적인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도 진짜 같이 막 항상 그래프 같이 가가면서 뭐 디테일하게 이건 왜 그런지, 무슨 수치 올려야 되는지, 어떤 수치가 떨어졌는지, 뭐 그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나디아의 그런 실험 감토 세션 같은 게 일주일에 몇 번씩 엔지니어들이나 PM들이랑 같이 하면서 디자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거의 상당수의 부분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아닌 뭐 어떻게 보면 제로 투 원이나 좀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런 데이터보다는 어떤 디자이너의 그동안의 감성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어떤 리서치가 그냥 퀄리티 리서치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저 리서치는 전에 행사했던 인투잇 같은 경우는 모든 디자이너가 리서처였어요. 직접 사용자를 리크루팅해서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제 시간 약속 잡아서 인터뷰도 직접 하고 나중에 결과 애널리시스까지 직접 디자이너들 전부가 다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세션 하고 다음 세션 사이에 막 수정이가 디자인 수정하고 또 인터뷰하는 그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리서치도 자주 했었습니다. 네, 안희선 매니저님 강연과 질문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메타에서 디자인 협업과 다양한 문화, 플랫폼에 대해 적응해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품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안희선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